이 사건을 적절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대응을 해서 경찰 단계에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. 대부분이 좀 사업상 필요로 인해서 이제 돈을 차용하였다가 결국 나중에 갚지 못하게 돼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안녕하세요. 형사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특경가법 사기 사건이었는데요. 물론 적용된 죄명은 사기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적절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대응을 해서 경찰 단계에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. 이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. 먼저 이 사기는 종류 굉장히 많아요. 우리가 조직적 사기, 보이스피싱, 기타 금융사기, 투자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정말 사기치려고 사기치는 경우고, 근데 일반인들, 사인들 간에 일어나는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. 진짜 내가 저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차용하거나 증여를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. 없다기보다는 드물고, 대부분이 좀 사업상 필요로 인해서 이제 돈을 차용하였다가 결국 나중에 갚지 못하게 돼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사기는 종류를 굳이 나누자면 저 사람이 변제 자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갚을 것처럼 속여서, 변제 자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빌려서 다시 변제할 그런 자력이 없었다. 그렇기 때문에 사기다 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, 그 금전 차용의 용도를 속였다 라고 해서 나 지금 병원비가 필요해 라고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 자금이었다던가 이런 경우 용도 사기, 그냥 다 사기입니다. 그 외에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렇게 나뉘는데, 구체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일반 사인 간에는 좀 드물고, 대부분이 용도 사기 아니면 변제 자격이 없었다 쪽으로 갑니다.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내가 사업상 정말 필요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 그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 때문에 이것을 용도 사기로 보아야 하느냐. 그리고 우리가 또 돈을 빌린다는 건 사실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건데, 사업이 어렵다는 거는 그 해석이 좀 애매합니다.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변제 자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, 사업이 어렵긴 하지만 변제 자력이 추후에 생길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해석의 영역이에요.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에는 높은 이자 수익을 약정을 하고 돈을 총 7억 원 정도를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사건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결국엔 사업이 어렵고 파산을 하게 되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게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. 이 진행되는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의뢰인분께서는 아주 적절히 대처를 하셨는데, 경찰한테 고소장이 접수됐다, 조사받으러 오라 라고 연락이 오자마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. 그래서 사건을 맡겨주셨는데요. 경찰 조사받기 전에 사건을 맡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수사관과 통화해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우리한테 충분한 좀 시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먼저 확보합니다. 고소장을 봐야 주장하고 있는 기방행위가 뭐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제 자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빌렸다, 그 외에 또 용도를 속여서 빌렸다, 생활비로 사용했다, 사업상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등으로 이제 고소를 했더라고요. 그분에서 명백히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그 자료를 첨부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죠. 수사기관이 먼저 제출한 다음에 조사받으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럼 수사기관이 이제 조사를 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 고소인의 주장만 들었다가 이제 변호사의 주장도 듣게 되고, 이러이러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호인 의견서를 먼저 잘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조사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졌죠. 결국 그 결과 거의 준비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준비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기 때문에 곧바로 혐의 없음,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게 사실 이건 조속히 정말 잘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지,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이렇지 못해요.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도 그렇습니다. 검찰에서도 이거 그냥 사기인지 아닌지 좀 애매하네 라고 하면 일단 올리고 봅니다. 재판에 기소하고. 왜 그러냐면 사실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채권자로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는 맞아요. 이 경우에 만약 사기로 고소했는데 여기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면 돈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 채권자가 좀 돈을 미연에 좀 변제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좀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
네, 오늘은 그 법리적으로 좀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해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조속히 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